척직발. 시체다! 그냥 찔러버려. 말이 안 되지. 뒤집어 씌우는 거지. 도대체 왜?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황태자 한 마리를 해치우려고 했다. 소름 돋았어 지금. 전무후무한 재판. 그 막이 올랐어. 일본 도쿄의 변두리에 있는 어떤 허름한 2층 주택이야. 새들어 사는 한 남녀가 동거 중이래. 이 두 사람은 만남부터 범상치가 않았어. 어떻게 만났을까? 이 여자가 남자한테 한눈에 뿅 반했대. 이 여자는 좀 특이한 점에 반했어. 어떤? 시야. 그 남자가 쓴 시? 그렇지. 남자가 쓴 시에 반했대. 아, 글을 보고. 자, 뭐야? 개새끼.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내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권력이 있든 지위가 있든 높은 양반 네가 오줌 싸면 나도 오줌 싼다. 그러니까, 그치.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 거야. 그렇지.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거지. 이때가 어떤 시기야? 일제시대지. 그치. 일본 니네가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을 해도 우린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엄청난 저항 정신을 담은 시인 거야. 이런 모습을 반했구나. 그렇지. 이 시를 지은 사람 혹시 누군지 알겠어? 아니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저항 정신이 느껴지네. 결연한 느낌이 있지. 이름은 박열. 박열? 오. 그럼 박열과 동거 중인 그녀는 누굴까? 가네코 후미코야. 둘은 어떻게 만나느냐. 좀 전에 아까 그 시 기억나지? 박열이 일본어로 그 시를 썼는데 그걸 교정한 사람이 바로 후미코였어. 우연히? 데스티니지. 그 인연을 시작으로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된 거야. 후미코는 박문자라는 조선 이름도 만들고 박열과 함께 항일투쟁에 뛰어들었어. 무슨 일을 했느냐? 무력 투쟁이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바로 폭탄. 폭탄 테러. 때마침 경성과 도쿄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 아마 오빠도 들어봤을 거야.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항일 비밀 결사. 이름은 의열단. 박열은 이 의열단을 통해서 일본으로 폭탄을 반입하려고 했어. 성공했을까? 실패했어. 왜? 생각해봐.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조선 땅을 거쳐서 일본까지 몰래 폭탄을 가져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니? 어렵지. 몇 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야. 자, 그렇다고 박열이 포기했을까?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포기 안 했을 것 같아. 포기하지 않았어. 박열은 좀 더 강력한 투쟁 방식을 시도했어. 우리의 얼굴을 더럽히는 너를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 따라서 이 경고장을 보낸다. 아니야. 받는 사람은 누굴까? 친일파들이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집으로 달려간다. 그치. 쳐들어갈 거야. 찾아가서 개 패듯이 그냥 두들겨 패주는 거야. 속 시원하다. 격렬하게 응징을 한 거지. 완전 행동파야. 이게 박열 스타일이야. 폭행죄로 수차례 체포당했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
자, 후미코는 그런 박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만일 조선의 박열과 같은 열렬한 투사가 30명만 있다면 조선 독립은 물론 세계 재패도 세계 재패도 할 수 있을 거야. 후미코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지였어. 그런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 관동 관동 대지진이었다. 사망자가 무려 10만 명. 그것도 단 10여 분 만에. 근데 상상도 안 돼. 여지는 또 계속되지. 도심 전체는 불바다야. 사람들은 어땠겠어? 패닉이지. 근데 뭔가 이상해. 다들 손에 뭘 들고 있어. 몽둥이, 몽둥이? 그리고 칼, 심지어 죽창까지. 무기. 그걸 들고 막 욕을 하면서 몰려다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 조센징을 사냥했다. 희생자가 무려 6,661명.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러면 일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어떤 지진의 피해와 참상을 응,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었겠지. 맞아. 그 외부의 적이 누구야? 조선이. 그래서 이렇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거야.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 조사해보면 그냥 금방 드러날 일이니까. 아, 그럼. 그리고 사실 조선인들도 그 지역에서 같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치. 무슨 폭동을 저지르고 그럴 정신이 어딨어. 근데 일본 정부는 그걸 알면서 그냥 아예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기로 했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 폭동 혐의를 뒤집어 씌울 만한 사람 누굴까? 제일 눈에 까신 바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분들이지. 맞아. 대지진 발생 이틀째 박열과 후미코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됐어. 이 대지진의 혼란 속에 거사 사실이 발각이 됐다. 그 거사가 뭐다? 동궁전하. 동궁전하 암살. 동궁전하는 일본의 왕세자야. 일본 왕세자한테 폭탄을 던져서 살해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영모, 대역죄지. 그치. 최소 형량이 사형이야. 그리고 재판도 단 한 번으로 끝나. 자,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어. 그 폭탄 누구한테 던지려고 했나? 오빠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 폭탄 자체가 없는데 무슨 누구한테 뭘 던져. 안 했다지. 안 했다지. 그런데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대역 사건의 원범, 주범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내가 했다. 이왕 했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 독립운동, 한일운동에 활용하자. 이 잠을. 그러니까 박열과 후미코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그렇지. 뭐 이렇게 저렇게 기사까지 내놓고 이미 다 프레임을 다 씌워놨는데. 맞아. 그래서 결심을 한 거지. 이 재판을 이 재판을 이 재판을 저항의 장으로 바꾸자. 조선을 강탈한 너희 일본 제국주의의 이 파렴치한 민낯을 이 재판에서 낱낱이 까발려주겠다. 결국 두 사람은 대역죄로 기소됐어.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재판이 시작이 된 거야.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두 사람을 찾아왔어. 후세 나츠지. 호세 다치지. 바로 이분이야.
조선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는 줄 알아? 글쎄. 우리 변호사. 우리 변호사. 후세 다츠지, 박열, 후미코. 이 세 사람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자, 박열은 재판을 앞두고 판사에게 4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했어. 아, 늘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어서 기대가 돼. 그렇지. 봐봐, 그렇지. 첫 번째, 법정에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 재판관이 일본의 왕을 대표하는 것이니 나는 조선의 대표로 법정에 서겠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거야. 둘째, 나는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강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나의 이러한 취지를 먼저 선언케 할 것. 이제 슬슬 이 법정에 서는 그렇지. 그 의도가 보이지. 목적이. 셋째, 나는 조선말을 쓰겠으니 통역관을 세울 것. 넷째, 재판관과 나 둘 다 대표이므로 내가 앉을 자리를 재판관의 앉을 자리와 같게 할 것. 자, 일본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 4가지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 오, 왜? 어떤 이유로?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일본 입장에서 오히려 공정해 보이고 평등한 느낌의 재판처럼 보이게. 맞아, 받아들였어. 우리 일본 정부는 미개한 식민지 조선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조선인이라고 막 함부로 다루지 않고 아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문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무나 일본답게. 그렇지. 자, 그렇게 일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니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재판. 그 막이 그 막이 올랐어. 법정 문이 열리고 후미코가 먼저 입장을 했어.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졌어. 왜 그랬을까? 탄성? 놀랍게도 그녀의 옷 때문이야.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았던 그 옷이네. 그리고 10분 뒤 박열이 법정에 들어와. 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느냐? 딱 이런 느낌. 자, 이러고 딱 왔어. 자, 그렇게 판사 앞에 앉았어. 그리고 판사가 물었지. 왜 천황과 황태자를 노렸나? 천황이란 국가라는 강도단의 두목이다. 또한 약탈 회사의 우상이다. 박열은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지. 조선 민족은 결코 일본화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인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자, 후미코라고 가만히 있었을까? 부디 우리 둘을 단두대에 함께 세워달라. 박열과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와. 자, 이 둘의 심정은 어땠느냐? 내가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 이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인데,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건지 알아? 한창 신문을 받을 때 조사받으면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찍은 사진이야. 놀랍다 진짜. 죽음 따위를 전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않네. 그렇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자, 드디어 마지막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야. 다시 재판장이 물었어. 반성하거나 뭐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가?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다.
박열과 후미코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 판결이 내려졌지. 박열, 사형. 가네코 후미코, 사형. 사형이 선고되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 그보다는 아 였을 것 같아. 만세! 만세!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선고 며칠 후 형무소로 이런 게 날아왔어. 바로 이거야. 자, 뜬금없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주겠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의도가 뭘까? 그런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한 거 아닐까? 의도는 이랬어. 바로 일본 왕실의 은덕과 그러니까 보여주기. 그치. 그리고 정부의 자비. 됐거든. 받기 싫어. 그렇지. 이런 걸 과시하듯이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찢었을 것 같아. 찢어버렸어. 그런데 신문에는 기사가 뭐라고 났는 줄 알아? 은덕으로 막.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끝까지 그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지. 자,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비보가 전해졌어. 후미코가 형무소 독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렀어. 5년, 10년, 20년. 22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 일본 본토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거야. 일왕은 즉각 항복을 선언했지. 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온 거야. 자, 당연히 일본 교도소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석방이 됐지. 자, 그럼 박열 풀려났을까? 풀려나야 하지 않아? 안 풀어줬어? 박열을 석방하라! 동포들의 탄원이 막 빗발쳐. 탄원이 빗발치니까 2달이 지나서 슬그머니 풀어줬대. (1989년) 박열은 이 건국 훈장에 추서됐어. 죽은 후에 훈장을 주는 걸 추서라고 한대. 진짜 그거 알아? 대한민국 건국 훈장 이걸 받은 사람 중에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처음 들었어 지금. 딱 2사람이야. 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츠지. 아까 얘기한 그 2사람이야. 후미코는 생전에 동지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대. 죽으면 꼭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그 바람대로 그녀는 지금 평생의 동지였던 박열의 고향 경상북도 문경에 잠들었어. 그리고 후세 변호사는 1953년에 사망했어.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또 있어. 나는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 형제들에게 사죄한다. 자, 마지막으로 박열이 남긴 글이 있는데 강자의 선언. 저들은 내게 불령, 불경하다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몸은 단두대의 한 방울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전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너희는 숨어봤자 도간에 든 쥐다. 목표는 단 하나. 인지를 구출한다. 사격 개시! 실제 소리야 이거? 영화가 아니야, 실제가 나. 대원이 쓰러졌어.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한 거. 이렇게 총을 맞았다고?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느끼게 해줘.